안녕하세요. 송우천 수학학원의 송우천 원장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2학기 기말고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말고사가 마무리되어 간다는 것은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본격적인 고3 수험 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도 올 한해 코로나로 혼란스러워하는 고3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고 이 친구들을 수능 시험장으로 보내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예비 고3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에는 예비고3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학원에서 설명회를 진행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원내 설명회 진행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이번 설명회를 시청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전화로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비고3 온라인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첫 번째로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해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수능 수학에 대한 대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 수학을 대비하는 송우찬 수학학원의 고3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데요. 우선 수시 모집이라는 용어가 보이실 겁니다. 다가올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수시 모집에서 26만 2,378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이는 전체 모집 인원의 7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은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대학별 고사, 실기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라고 하는 학생부 전형입니다. 학생부 전형이 수시 모집의 전체 86.9%를 차지하는데요. 이 학생부 전형은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학생들의 3년간의 활동 상황이 중심이 되는 학생부 종합은 22.9%,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교과는 4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의 흐름을 놓고 보았을 때 학생부 종합은 선발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학생부 교과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 수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적성고사의 폐지인데요. 적성고사가 폐지되면서 그 인원들이 논술시험으로 유입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의 3.2%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논술고사를 통한 학생 선발이 조금은 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 모집의 마지막 관문은 역시 최저 등급이죠. 물론 최저가 없는 학교들도 있기는 하지만 많은 학교들이 최종적으로 최저 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입의 완성은 수능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저 등급 기준이 이전에 비해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쪽 수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시 모집입니다. 정시 모집은 예전의 대입 방식대로 수능 점수를 통한 선발인데요. 2022학년도 수능에는 상대평가인 국어, 수학 탐구 과목과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가 있습니다. 절대평가는 말 그대로 점수에 따라 등급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90점 이상은 1등급, 80점 이상은 2등급이 되겠죠. 그래서 영어가 1등급이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상대평가 시절의 1등급과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상대평가와 다르게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상대평가인 국어와 수학과 탐구는 그 시험을 본 학생들 중 지정된 퍼센테이지만큼 등급을 주는 방식인데요. 등급표는 여기 나와 있는 표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등급은 4%, 2등급은 7%, 3등급은 12%의 학생들이 받을 수 있고요. 누적 퍼센테이지로 하면 1등급까지가 4%, 2등급까지가 11%, 3등급까지가 23%입니다. 아래에 있는 100분위 점수는요, 전체 100점 만점에서 누적 퍼센테이지를 갖다 빼서 만들어주는 점수가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등급과 100분위 점수가 실제 대입의 정시 모집에서 활용되는 지표입니다. 수시 모집 비중이 늘어나면서 대입의 공정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해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은 정시 모집을 통한 선발 인원을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즉, 상위권 대학은 점점 수능 고득점자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상대평가인 과목에서 과목별 1등급은 4%만 해당하기 때문에 그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그런데 6월과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제외하고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모의고사는 고3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등급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수능에서의 정확한 결과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재수생과 함께 시험을 치르게 되면 등급이 떨어진 학생들이 많고요. 또한 재수생과 함께 처음으로 응시하는 6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대학을 다니던 반수생들이 대거 투입돼서 9월 모의고사를 치르기 때문에 또 한 번 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가 지날수록 수능 응시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과거에 비해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좀 더 상위의 순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응시 인원이 줄어들면 1등급의 가치는 과거보다 더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수시 모집에서의 최저 등급 완화가 결국은 응시 인원의 감소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수시 모집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과거의 점수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 목표를 가져야 할 것이며 3, 4월 달의 등급이 본인의 최종 등급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6월의 등급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공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능 수학에 대한 대비입니다. 우선은 하나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이라는 용어인데요. 수학상 그리고 수학과를 공통과목으로 배우는 수학뿐 아니라 탐구에서도 공통사회나 공통과학이 따로 수능의 선택과목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일 뿐 결국 수능에서는 계열별로 학생들을 나누어서 선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문과 학생들은 문과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겠죠. 다만 일부 이과생들은요. 문과 학생들이 응시하는 확률과 통계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입은 이전 수능에서도 수학 가형을 응시하지 못하고 나형을 응시하는 학생의 수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전 수능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과 학생들이 6월 이후에 확률과 통계로 옮겨 상위 점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원하는 등급의 기준치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문과생들에게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과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미적분이냐 기하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과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응시해도 이과이지만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과 학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적분을 해야 되겠다는 고집보다는 전략적으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자연계열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조정원 점수 때문에 기하와 미적분을 고민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유불리의 고민은 공통 과목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해야 하는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하와 미적분의 성취도 및 점수가 비슷하게 높게 나타날 때 하는 거죠. 결국 말씀드린 상황이 아니라면 선택 과목의 선정은 즉 기하냐 미적분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는 본인이 더 잘 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문이과 모두의 수학에 대한 결론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노력 그리고 끊임없는 연습입니다. 노력은 결코 자신을 배신하지 않죠. 물론 상위 4%만 얻을 수 있는 1등급은 안타깝게도 분명히 재능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재능만 가지고 성공하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그들도 분명 많은 노력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능이 크지 않더라도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2등급까지는 분명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모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고3 첫 모의고사 점수가 너의 수능 점수 및 등급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많은 고3 학생들을 가르치신 선생님들로부터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험적으로는 되게 훌륭한 이야기인데 고3 3월 모의고사는 재수생들이 응시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3월에 보는 모의고사가 수능과 동일한 범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위의 이야기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 과목인 수학 1과 수학 2는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 진도가 학교에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3월 첫 시험에서부터 전범위의 시험을 보지만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는 교육과정상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결국 수능이 다가옴에 따라 범위가 점점 늘어나는 방식으로 시험이 구성되고 9월 모의고사에서야 처음으로 수능과 동일한 범위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3월 모의고사 범위에 집중해서 겨울방학을 보내다 보면 정작 선택 과목에서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부를 준비해야 되고 내신을 준비해야 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재수생들과 그 환경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시험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요. 전체적인 수능 대비를 위한 공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많은 조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능 수학을 대비하는 송호찬 수학학원의 고3 수능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교재는요, 7이풀, 9이풀, 100 이렇게 단계별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제일 실패하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고3이 되니까 되게 어려운 기출 문제들을 잔뜩 모아놓은 두꺼운 문제집을 사다 놓고 앞에서부터 문제를 막 풀다가 처음에는 문제가 괜찮았었는데 뒤쪽에 이제 4점짜리 문제가 나오는 순간에 갑자기 탁 막혀서 뒤로 더 넘어가지 못하고 아예 책을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새로운 책을 사서 또 공부를 하고 중간에 또 막히고 이래가지고 공부를 꾸준하게 이제 진행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한 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까지 잘 공부를 해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맞출 수 있는데
자꾸 쉬운 문제에서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기초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위태위태하게 만든 그런 지식의 성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뭔가 근본이 흔들려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교재 같은 경우에는요, 7이풀, 9이풀, 100 플러스. 그래서 72점을 첫 번째 목표로, 그 다음에 9이풀로 넘어가는 거는 사실은 5문제 더 맞자고 하는 건데 4점짜리 문제 5문항을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 그래서 92점까지 가고 마지막 10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 문제들 21번과 29번, 30번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이제 단계별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3월 달에 모의고사를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잘 다뤄서 시험을 잘 보게 만들기보다는 최종 목표는 어쨌든 수능이니까요. 그 수능까지 체계적으로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갈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1일 20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1일 20제는 사실 뭐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하루에 20문제씩 아이들이 꾸준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교재입니다. 이게 저희가 겨울방학 때 진행하는 부분들이 공통 과목과 그리고 선택 과목에 대해서 기본 진도가 2월 말까지 해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3월, 4월, 5월 이렇게 진행되는 모의고사에 따라서 이 모의고사 범위에 맞는 부분들을 심화시켜 나가면서 수업을 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수업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모의고사 범위에만 맞춰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선택 과목의 후반부를 잘 공부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수업 진도하고 별개로 진행이 되는 과제 형태의 수학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나만의 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희 학원 자체가 기본적으로 노트 정리를 좀 강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3이 되면 개념 노트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오답 노트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아이들이 많이 듣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실제로 그것들이 정리가 되기는 하지만 다시 재활용되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 써놓기만 하고 정리까지는 했는데 나중에 복귀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의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학원에서 만들어져 있는 나만의 노트, 개념 노트하고 오답 노트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노트를 정리하게 될 거고요. 이 노트가 수능 보기 전까지 최종적으로 본인이 부족한 부분들을 정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데요. 이 모의고사를 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내신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 특성에 따라서 시험의 형태가 조금 바뀔 수 있거든요. 하지만 수능은 공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그 형태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3점짜리 문제와 4점짜리 문제를 어느 정도 시간 안에 풀어낼지, 그리고 3점짜리 문제를 다 풀고 4점짜리로 넘어가야 될 때, 그때 단답형으로 먼저 넘어가서 3점짜리 문제를 풀지, 아니면 4점짜리 문제를 먼저 해결할지와 같은 것들이 사실 뭐 정답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서 푸는 스타일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이 푸는 스타일은 결국에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본인한테 가장 최적화된 상태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보고 있고요. 다만 1월에서 4월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개념이 좀 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30문제를 다 봤다가는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하프 모의고사 15문제로 쪼개져 있는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요. 이후부터는 전체 30문제 모의고사들을 다 같이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2022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개편된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이전 그 기출 문제들이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될 시험하고는 완전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요, 개고생 월간 모의고사라 하는 자체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같이 풀어보게 될 거고요. 이에 대한 해설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타 관리 프로그램 말씀드리면요. 이제 출결은 예전이랑 동일하게 굉장히 철저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에 등원해서 패드에다 번호 누르면 도착한 시간 문자나 카톡으로 부모님들께 안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저희 송우찬 수학학원 추가하시면 간단한 상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담 선생님이랑 같이 진행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원에 부모님들 직접 모시고 설명회를 진행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좀 궁금해 하시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녹화 영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그 설명드린 내용들 중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따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